자, 당사자 능력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말합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로 좀 보시고요. 당사자적 기억, 책임 능력 그냥 보세요. 자, 쭉 내려와서 자,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자연인. 자연인은 연령 묻지 않습니다. 책임 능력 있다 없다를 묻지 않습니다. 언제나 밑줄, 언제나 자연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 상실자, 소송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 모두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태아 밑줄 그시고 X, 사자 있죠? 죽은 사람 밑줄 그시고 X, 요 태아나 사자만 빠집니다. 법인 어떨 것 같아? 법인?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법인도 당연히 당사자 능력을 가져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 나머지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는 자, 견해가 대립합니다. 대립하는데 뭐 긍정하는 견해가 약간 다수설이긴 해요. 이런 거 시험 나오지 않아요. 보지 마시고 여기 처벌 규정이 있을 때는 당연히 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자연인은 누구나 다 있는데 태아나 사자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멸 볼까요? 자, 자연인 사람이죠. 사망 시에 당연히 소멸됩니다. 법인은요. 법인은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쵸? 그때 소멸되는 것이고, 자, 근데 소멸됐는데 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은 무슨 판결 때려요? 공소기각 결정 때려요. 결정. 이거 결정입니다. 판결 아닙니다. 결정. 밑에도 결정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배웁니다. 328조 할 때 다 배웁니다. 즉 사망 시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당령이 소멸되는 것이고 그때 내리는 판결이 공소기각 결정이다. 그렇죠? 왜 재판받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재판받다가 피고인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판받다가 법인이 해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공소기각 결정입니다. 결정. 이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법인을 보면 저 판례 나오는데 이 판례 한번 볼게요. 여기 오타가 아닙니다. 청산결료. 결료라는 말은 오타 아니에요. 일을 끝냈다는 거야. 청산이라는 일을 다 끝냈을 때 등기가 격려되는 거죠. 청산 등기야. 그쵸? 해산 등기. 그래서 법인격이 상실되어 그치? 즉 해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그쵸? 해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당연히 법인격이 상실되겠죠.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든 권리 능력이든 상실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공판 계적 중에 이 청산 등기가 격려됐어요. 격려됐습니다. 격려됐는데 사건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는데 이 법인 관계자들이 그냥 청산 등기 미리 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분명 위에서 청산 등기가 격려되면 당사자 능력이 소멸된다 했는데 이 경우는요. 아직 사건이 다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먼저 끝났다는 거야. 먼저 해치워졌다는 거야. 그랬을 때는 그때는 뭐다? 당사자 능력이 존속합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즉 사건이 종결되어야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 순서가 봐요. 법인을 보면 먼저 이제 법인 등기, 설립 등기지,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가 만들어지면 법인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태어난 거야. 그렇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이제 존속 활동하겠죠. 존속 활동할 때인데 그리고 이제 법인이 이제 여기서 해산됩니다. 파산됩니다. 사업을 부실경영해서 법인이 회사가 파산됩니다. 파산이 되면 이 파산되는 순간부터 뭘 밟아요? 청산 절차를 밟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지?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청산 절차가 다 끝나면 이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해산 등기가 격려되는 거예요. 해산 등기. 해산 등기가 바로 밑에 나오는 청산 결료의 등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때 사람으로 치면 죽은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등기가 먼저 끝난 거야. 등기를 먼저 해치운 거야. 아직 사건이 다 종결되지 않았는데, 즉 청산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등기가 먼저 해쳐진 거야. 먼저 등기가 경료됐단 말이에요. 이런 특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이 청산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사자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 요거를 좀 조심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흠결의 효과 볼게요. 자,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 밑줄 그시고. 자, 공소제기 된 후에 당사 능력이 상실되었다. 또는 공소제기 전에 당사 능력이 상실되었다. 전에 상실됐든 후에 상실됐든 간에 그걸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 특집 가볼까요? 재심 특집 같은 경우 재심에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뒤에 나와요. 다 1번, 2번 다 나오고 8에도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자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직계전속, 형제자매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심 판결 전에 사망했다. 그치? 그랬을 때는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고 유무죄 실체 판결을 하면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뒤에 법조문 할 때 나와요. 재심할 때. 그때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자, 밑에 판결이 하나 있는데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청구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판결 내려야 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인데 이 형사법 관련 조항에는 승계하는 조항이 없어. 또는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 요 재심 청구인이 사망했을 때는 마다 이 사망으로 인해서 당연히 재심 절차도 종료하게 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종료 동그라미 쳐보시고. 네, 됐어요? 자, 끝났고 자, 소송 능력을 합니다. 자, 소송 능력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것이 필수입니다. 필수. 자, 나머지 구별 개념 같은 경우 참고로 좀 보시고요. 당사자가 뭐고 책임 능력이 뭐고 이런 것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꺽쇠 1번이죠. 꺽쇠 1번에 별표 쳐보세요. 여기 소송 능력이 뭔지 나오죠? 있죠? 여기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걸 하려면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해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쭉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든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그치? 이 철에는 자, 의사 능력이 있는 자가 단독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것이다. 됐어요? 됐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법정 대리인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대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의사 능력자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여기 똑같죠?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치? 여기 똑같아요. 동의 밑줄 그시고 X.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형법 시간에 나오는 판례잖아 이게. 형법 시간에 나오는 판례. 여기 색깔 칠하세요. 자, 이 얘기죠.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가 여기 꺽쇠 2번에 나와 있듯이 14세 10개월 만 나이로 14세 10개월 된 여자였습니다. 여자였는데 이 A라는 남자가 이 여성을 추행했어요. 추행. 이 당시가 2009년도 판례죠. 그렇죠? 2009년도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야. 청소년 성보호. 지금은 아청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당시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 법률에는 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하면 그때는 반의사 불벌죄였었어요. 지금은 다 그게 삭제됐지만 친거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다 삭제가 됐었지만 2009년도 당시에는 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게 반의사 불벌죄였습니다. 형법에서는 친거죄지만 그 당시 때는 불벌죄였었다는 거야. 자, 어쨌든 이 가해 남성이 여성을 추행했고 이 여성은 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단 말이야. 고소를 했는데 여기서 이 B라는 여성이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14세 10개월이니까 미성년자이지만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지. 이 사람은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이잖아. 이지만 이 사람은 뭐다?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소송 능력이 있는 자지. 그쵸? 보세요. 여기 소송 능력이라 하는 것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단독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4세 10개월 된 이 여성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인 당연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할 때 부모님 동의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 이 피해자인 청소년이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여기에 엄마 아빠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아시겠죠? 자, 이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 당시 때는 이 범죄가 당시에는 반의사 불벌죄였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남자가 전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가 됐던 거야. 합의가 되니까 당연히 여성 소를 취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고소 역시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역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소취하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야. 소취할 때 부모님 동의 필요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꺽쇠 2번이야. 1심 법정에서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고 이 여성이. 그때 나이가 14세 10개월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엄마 아빠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이 철회할 의사표시는 유효하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시험은 꺽쇠 2번이 아닌 꺽쇠 1번이 나와요. 요 마지막 요 세 줄짜리가. 요게 시험 문제다. 형법에도 잘 나오지. 다음 페이지 흠결의 효과 볼까요? 당연히 소송 능력이 있으면 좋지. 근데 없다면 없는 피고인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건 보시고 그러나 이하는 보시고. 자, 두 번째는 공판 절차가 정지됩니다. 자, 사물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했잖아. 그치? 그 없는 사가 바로 뭐야? 의사무능력자지. 의사무능력자. 이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공판 절차를 정지시킵니다. 근데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검사나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의견을 들어서 한다. 의견을 들어서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결정이란 말은 직권으로 하는데 무대부 직권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하는 직권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중요한 거야. 요 말이 빠지면 틀려요. 자, 공판 절차 정지된다 했죠? 이 정지 예외가 있어. 정지 예외를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유리한 재판. 일 때는 정지가 아닌 속행합니다. 자, 볼게요. 자, 사항 체크 한번 해볼게요. 피고 사건에 대하여, 그쵸? 대하여, 자, 무죄 동그라미, 면소 동그라미, 형면제 동그라미, 공소기각 동그라미. 공소기각은 두 가지가 있지? 결정이 있고 판결이 있어요. 자,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 재판이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야. 그때는 피고인에게 1항과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1항, 2항은 이제 뒤에 배우면 됩니다. 1항, 2항의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출정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 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니한테 유리한 판결이니까. 됐어요? 이 네 가지가 유리하다는 판결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형법 9조에서 11조가 뭐였지? 여기 책임능력 관련 규정이거든. 형법에 나오지? 9조에서부터 10조, 11조까지가 책임능력 조항인데 이 책임능력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의사 무능력자란 얘기야 이게. 다시 한번. 책임능력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없다는 게 무능력 사건인 거야 이게. 아니, 책임능력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14세 이상자, 14세 이상자 사건이거나 심신미약 사건이 아니라고, 그렇지? 과연 정상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책임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합니다. 대리하기 때문에 이 법정 대리인이 공판장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공판장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소송 행위가 이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거죠. 법인입니다. 자, 피고인, 피의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면 되고,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조가 뭐지? 전 2조가 두 가지지. 26조, 27조죠. 이게 전 2조잖아. 전 2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 대표할 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검사 청구에 따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또 피의자를 대리 대표할 자가 없을 때에는 여기서 끊어볼까요? 앞에 부분은 피고인이고 뒤에 부분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를 대리 대표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때는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그쵸? 자, 봐요. 여기는 누구 청구야? 여기는 검사의 청구야. 여기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이야. 또는이 들어와요. 그치? 여긴 직권이 있어요. 여긴 직권이 없어. 그 차이 알아두세요. 청구권자 알아두세요. 직권 또는 청구권자, 여기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 청구. 요 차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 됐지? 여기까지 합니다.